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폭락을 한 이후에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근거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고 이 테슬라의 경우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겁없는 서학개미 급락 테슬라에 6,900억을 쓸어 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0일 새벽에 나온 이슈인데 테슬라 지난달 국내에서 딱 한 대 팔렸다. 잘 나가던 전기차의 추락인가? 라는 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기사만 보고 다 맞다라고 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모델 Y의 경우 딱 한 대만 국내에서 팔렸다라고 합니다. 또 정부 보조금이나 한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첫 번째로 유지 비용이 너무 크게 오르고 중고차에 매각할 때 감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또 최근에 이런 불편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하는데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 충전소가 뭐 모든 곳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차를 타는 이유는 결국에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전기차들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르게 돌아가는 판에 중국이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시 돌아간다,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상보다 강한 전기차의 수요도나 자동차 유행별 판매량 추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발열이나 뭐 화재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올해 새 차를 사신다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전기차의 이런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테슬라가 항상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면서 많은 수익을 서학개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시총이기 때문에 이 시총이 얼마나 많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마켓캡이라고 하는데 마켓캡이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을 하더라도 한계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배, 100배 이런 수익들은 나기가 이 테슬라의 경우 시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매수를 하실 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의 이슈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율주행, 앞으로 미래를 보았을 때 분명히 괜찮다,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테슬라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테슬라의 경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 물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 분명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시총이 크다. 그래서 성장률, 상승률이 적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이후에 양봉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이평선들이 살짝 수렴하는 듯해 보이고 양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구간에서 분명히 이제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 구간, 제가 여기 RSI 구간을 빠졌을 때는 단기간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 구간도 장기 RSI 지수가 아직까지 30 아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도 일봉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반등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마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상승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21선 또는 31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이 주봉으로 보았을 때
상승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시작되어서의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RSI 지수의 감해도와 여기 구간에서의 약간의 되돌림 정도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봉에서 20주선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여기가 상승 추세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구나 라고 봐주시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 하방 트렌드를 보았을 때도 여기 구간에서 뭔가 맞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구간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240달러인데 요 정도면은 굉장히 큰 수익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2주 연속 양봉으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구간을 살짝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와서 떨어진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서 5주선을 돌파하는 그 지점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아래쪽에 손절선은 꼭 필수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나는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 모아간다 라고 하는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때쯤이면 매수를 하니까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났을 때도 있고 안 났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은 50대 50의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하셨을 때 수익을 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잃었던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50대 50에 투자하게 됐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수익을 내고 마이너스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오답노트를 써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때 고점을 찍었던 이후로 21년 10월 25일부터는 계속해서 여기 이후로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계속 마이너스인 구간이었습니다. 21년부터 지금 현재 24년 1월이니까 약 3년간, 더 길게 봤을 때는 여기 구간을 고점이라고 본다면 21년 1월부터 거의 3년 넘게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고 약행보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상승하는 구간들을 잘 매수를 했다라면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그냥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구간 동안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예금만 했을 때도 5%의 수익을 최근 구간에는 낼 수가 있었죠. 이런 식의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에 예금보다 더 많이 벌고 그냥 저축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구간을 봤을 때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도 시총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총이 이렇게 작았을 때 15달러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280달러까지 오르는 이러한 정도의 마켓캡이 적을 때에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의 이미 시총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시점을 잘 따지지 못한다면 그런 큰 수익을 내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주식이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모아가는지가 어떤 회사를 사는지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평선들이 잘 수렴을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탈 때, 또 이런 식의 이평선들이 잘 수렴을 하고 상단을 탈 때 이런 식의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고, 제가 오답노트를 써보면서 느낀 건데 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 때 매수를 했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 1년, 2년 동안 그냥 행보를 하면서 물린 상태로 놔둬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12만원 유료로 운영하고 있던 멤버십을 지금 현재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했는데 2월달 전체 동안은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가입을 하셔서 제 멤버십이신 분들은 이메일로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 다 봐드리니까 한번 가입하셔서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 지금 현재는 여전히 역배열이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정배열인 상태에서의 상승이 아니고 하락하는 와중에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굉장히 많이 뚫은 가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반등이다. 앞서서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닫고 아래로 뚫었을 때 약간의 반등이 나온 이후에 큰 하락 추세선에 맞고 다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언제든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또는 여기 하락 추세선을 빠지게 되면 더 하락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